과거 역사적으로 미국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 하향 조정이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좀 더 줄 거라고 일단 보는데 잠깐 요거 보시죠. 제가 일단 정리를 조금 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식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우리나라 사례도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용등급은요, S&P하고 피치, 무디스 세 개의 회사가 일단은 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일단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리만 브러더스 사태 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헬리콥터머니라고 하죠.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뿌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 지금 2011년도에 강등을 했고 요거 일단은 보셔야 되거든요. 강등을 했는데 요게 중요하죠. 사유입니다. 사유, 이유. 부채 한도 협상 파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정 적자 확대. 정치적 갈등은 항상 있었던 거고 이 정치적 갈등이 부채 한도 협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똑같은 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 파행하고 재정 적자 확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모기지 채권이죠. 모기지 채권 부실로 인해서 리만 브러더스 투자은행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모기지 사태라고 우리가 일단은 부르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렸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그 페드에서요. 자, 그러면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겠죠. 돈을 뿌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없는데 세금도 덜 걷고 시장에다 돈을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일단 확대가 된 거고 자, 2011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2025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목요연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재정 적자는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왜냐? 시장에 돈을 풀어야 망가진 경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 파행. 이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 최초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부채 한도 협상이란 건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부채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부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도 가게에서 대출 이제 쓰시고 생활비 쓰시는데 내가 한도를 딱 정해놨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죠. 더 넘습니다. 거의 100% 더 넘거든요. 그러면 한도를 늘려야 돼요.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 한도를 국가 부채의 한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 두 당이 협의를 해서 부채 한도를 여기까지 늘리자라는 협의가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셧다운입니다.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이게 바로 셧다운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뭡니까?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진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지금 동사무소라고 하죠. 예.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문 닫고요. 세무서 문 닫습니다. 왜? 그 공무원들에게 줘야 될 월급이 있잖아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줘야 될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안 주고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문을 닫겠죠. 며칠 동안. 그게 바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자,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니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예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신용등급 강등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하던 시절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 2년 전. 이것도 뭡니까?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부채 한도 위기예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는 제가 뒤에도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거는 정말 몇 년 동안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부채는 2020년 코로나 시점부터 미국 부채가 이렇게 그래프가 갔었거든요. 2020년도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왜요?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습니다. 코로나 때. 2000년 IT 버블 있죠? IT 버블하고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죠. 2000년도부터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는데 이 뿌린 그래프의 기울기가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시장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한도가 2009년, 2010년부터 부채가 여기였어요. 미국 부채가. 근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매년 오르려면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셧다운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부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 협의가 잘 안 돼서 1년에 2번 정도는 부채 한도 협의가 안 된다, 셧다운이 되느냐 마느냐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올해 가을 정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아마 설명드릴 겁니다. 부채 한도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2011년도에 말썽이었던 부채 한도 협상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부채 한도 협상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칸이 없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부채 한도 위기는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있어 왔고 내년도 있을 거고 27년, 28년 있을 겁니다. 왜요?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일단은 신용 등급이 한번 하락을 했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지금이죠. 지금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급증하는 국가 부채입니다. 똑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 파행, 반복되는 부채 한도 위기, 급증하는 국가 부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100%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국가 부채가 계속 급증을 하기 때문에 부채가 급증하면 이 사이에 부채 한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A-A-A-A-A-A-2-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는 뭐예요? 국가 부채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제일 심각하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자 지출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 지출 증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 국가가 어떤 창고에다가 돈을 쟁여놓고 그걸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권을 발행해요. 자, 이거는 제가 채권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 매주 잘 들으시면 되고요. 내일 있는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국가부채가 이 정도였고 2023년도에 국가부채가 이 정도, 2025년도에 국가부채가 이 정도라고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국가가 시장에다 돈을 뿌려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패드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자, 근데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여러분. 시장에 돈을 뿌렸어요. 그럼 시장에 돈을 뿌린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얘네가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뿌리는 게 아니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채권,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많이 설명드렸죠? 내가 100억이 필요하다. 국가가 100억이 필요해요. 시장에 뿌릴 돈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삼성이나 LG나 혹은 뭐 미국,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100억 빌려줘. 대신 내가 연 2%로 이자를 줄게. 자, 다시. 자, 대한민국이 100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삼성이나 LG 혹은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한테 이 채권을 파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팝니다. 나 100억 빌려줘. 대신 내가 5년 있다, 1년 있다, 3년 있다, 10년 있다, 30년 있다가 연 2%로 계속 이자 주면서 그때 원금 갚을게. 이게 바로 뭡니까? 국채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공짜로 돈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국채, 채권에 기명된 명시되어 있는 이자를 줘야 됩니다. 국가라고 해서 돈을 공짜로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할 때 공짜로 돈 빌려오나요? 아니죠. 이자 냅니다. 다달이, 연 이자 내죠. 국가도 똑같아요. 연 몇 프로의 이자를 얘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국가가 100억을 빌렸어요. 100억이 채무였는데 200억이 됐어요. 1000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가 늘어납니까? 이자가 늘어난다. 그렇죠?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고, 자, 2024년 기준으로 약 100조 원. 약 100조 원입니다. 뭐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숨만 쉬어도 채권 이자로 약 100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지금 한 8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예산의 8분의 1이 그냥 미국이란 나라는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 뭡니까? 급증하는 국가부채 다 똑같아요. 국가부채 편승해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출 많으시면 이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자 지출 증가, 이거는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 지출이 증가하고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고, 그래서 뭐예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게 사실은 2011년도부터 2025년까지 세 번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부 다 한 줄로 연결돼 있는 거다.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요겁니다. 국가부채.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따라서 일단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 금융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자, S&P 지수만 일단은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한 달 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과거와 현재와의 차이점. 과거는 뭡니까? 2011년과 2023년 그리고 2025년 현재 그 강등 이슈에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있다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맞죠? 왜요? 상승 계속 했으니까.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 요거 두 가지를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기존을 따라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상승을 할 것이냐. 그렇죠? 한 달 정도 있다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강등이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자, 요거는 앞전을 제가 조금 볼게요.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을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약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 2011년과 2023년 그리고 2025년은 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일단은 제 결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되게 딥한 거를 원하시면 내일 오전과 오후에 있는 성경 선생 무료 공개 방송 일단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2011년과 2023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 재정을 확대하는 시기예요. 시장에 돈을 뿌린 시기였어요. 이때는. 물론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었지만 이때는 뭡니까? 큰 틀에서는 재정을 확대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강등이 됐어도 시장이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은 뭡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확대가 아니에요. 긴축입니다. 그죠? 지금은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2025년은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 선에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세세한 지표들을 보면 뭐 A냐 B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요거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거는 재정의 확대의 시간 그리고 현재는 긴축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차이점도 일단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무디스에서 정치적인 거를 한번 얘기는 했거든요. 요거 이제 정치적 교착을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일단 해석을 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정치적 교착은 뭐냐면 교착은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무디스에서 발표를 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 자, 정치적인 교착이 일단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지금 갈지 모른다. 요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쓴 겁니다. 그죠?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썼죠. 코로나 때 돈 많이 뿌렸고요. 21년까지 많이 뿌렸는데 지금 22년, 23년, 24년 줄어들다가 25년도에 일단은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지출이라는 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채권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하는 점 양해 좀 말씀드리고요. 자, 과거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2011년도에는요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근데 2011년도에는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는 게 여러분들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미국이 엄청나게 흔들려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충격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굉장히 충격의 여파가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지금 23년입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도 하락의 여파가 일단은 조금 컸다. 그래도 11년보다는 일단은 잔잔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이제 그래프가 완성은 안 됐죠. 2025년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대한 추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뭡니까? 잔잔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의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서 내야 하는 미국의 이자 부담 플러스해서 부채 한도 협의에서의 셧다운 그리고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부채가 증가를 하면
왜 채권이 변동이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기는 아셔야 돼요. 매크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려면 요 정도는 일단 아셔야 되고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차트만 보고 기법만 보고 어떤 지표나 지수나 이런 것만 일단은 보고 매매를 하다가 이런 매크로 시장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 방송 끝까지 열심히 들어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매주 화요일 성견 선생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시장 매크로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에 관한 이론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